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선행을 했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네. 아,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의 공부가 수능의 한 80% 학습을 했던 것 같다. 네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지고 입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다익선이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얼마 전에 2022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수능 시즌이 되면 궁금증이 하나가 들죠. 수능 만점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능 만점자 학생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김지명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은 불수능, 특히 국어가 어려웠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수능 만점을 받았다니까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유퀴즈도 나오고 다른 데에서 인터뷰로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좀 담아서 이번에 책을 냈죠.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을 좀 내게 된 계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책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공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자 도움을 주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책 제목인 스스로 뒤집는 맞아요. 붕어빵에 대해서 되게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 인상 네. 깊은 제목이죠. 이 고등학교 때 수학 인강을 들었는데 그 현우진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붕어빵처럼 살면 안 된다. 누군가 뒤집어 주길 기다리면 다 타 죽는다고 하셨던 말씀에서 착안을 해서 책 제목을 지었어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붕어빵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타 죽지 말고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원인 아니면 공부가 안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원인을 하나라도 깨부수고 스스로 뒤집는 붕어빵이 되자. 지명 학생한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냈던 거는 수능 만점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다른 친구보다 더 어려운 사연이 좀 있었죠. 백혈병이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공부를 했던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혈병을 언제 알게 됐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된 그 계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저희 교실이 제일 위층에 있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원래는 계단을 잘 올라갔는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 그 다리 근육이 아프고 그리고 또 숨도 너무 차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좀 눈앞이 좀 흐릿해지는 그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핑 도는. 기립성저혈압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도 들고 그리고 교실에 도착했을 때도 그래가지고 교실 앞에서 한 몇 초를 가만히 회복될 때까지 있다가 들어가고 그게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가봤고 체증을 의심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으니 꼭 혈액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바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가봐야 된다. 거기부터 저도 조금씩 이제 무서운 얼마나 마음이 놀랐을까. 들었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또 혈액 검사를 하고 가만히 이제 입원해 있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백혈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진단이 나왔죠. 백혈병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 듣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엄청 어머님도 굉장히 울었던 기억이 힘드셨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때 하루 일상이 좀 어땠어요? 입원했을 네. 때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갖다 주셔요. 아침 저녁에 먹어야 되는. 그리고 주사 일정도 있고 어떤 날은 골수 검사도 하고 그런 게 없는 날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 밥을 먹고 그때 노트북도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셨고 사실 책도 가져다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심심할 때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했었고 심심할 때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상하게 게임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게임은 원래 좋아했는데. 네, 그 전에는 하루에 이제 어머니께서 1시간 막 게임 시간을 주시면 진짜 재밌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게 손에 안 잡혔어요, 게임이. 그럼 그냥 수학은 손에 잡혔어요? 입원하기 전부터 조금씩 듣던 강의고 책이었는데 아, 인강을? 그 책이 중학생 수능을 풀다라고 좀 매력적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제 중학교를 약간, 앞두고 네. 있으니까. 중학생 지식으로 이제 고3들이 보는 수능을 풀 수 있다는 그런 좀 매력이 있었죠, 그 강의가. 수학은 원래 좋아했었어요? 네, 좋아했었어요. 아, 인강을 들었었다고 했는데 인강은 네네. 언제부터 들었었나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예.
그때 계기가 있었나요? 어머니께서 이제 가게 일을 하시잖아요. 저는 가게 2층에 그냥 학교에 갔다 와서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있는 게 너무 심심해 보인다고 그러셔서 인강 같은 거를 해주면 어떨까.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그 선생님 인강을 듣고 네. 너무 그 재밌게 어머님이 약간 현명하시네요. 오버액션도 좀 있으시고 네. 그리고 재미있게 이해 잘 되게 설명을 하셨고 저도 그래서 그 인강을 들으면서 재미를 붙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학이요? 네. 그러면 지명군은 초등학교 때는 사교육은 안 했나요? 현장 학원을 다니긴 했었는데 좀 다니다가는 별로 안 맞아서 안 맞아서 인강이 더 끊었습니다. 맞았다 네, 생각을 네. 했나 봐요. 그럼 어머님이 추어탕집을 하셨죠? 네, 맞아요. 네, 추어탕집 2층에서 그럼 공부를 인강을 보면서 네. 어, 사실 그때 인강만 들은 게 아니고 다른 공부도 했었거든요. 다른 공부 어떤 공부 있을까요? 영어 단어 외우기라든가 아, 영단어. 아니면 뭐 그 중국어나 일본어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스케줄은 재밌어 다 보이는. 지명군이 혼자 짰나요? 하고 싶은 거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걸 왜 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그 학교 방과후에 로봇 조립하는 방과후가 있었어요. 거기서 배우는 로봇보다 더 많은 걸 조립하고 싶다는 마음에 키트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게 12만 원인가 당시 가격으로. 예. 그래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 서로 약속한 게 뭐가 있었냐면 공부를 하면 스티커 표에다가 스티커를 그러니까 공부 종류마다 이제 허락을 받고 붙였어요. 그래서 스티커 100개 모으면 2만 원이니까 한 개에 200원이죠. 그래서 그걸 모으려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부의 첫 시작을 한자로 알고 있어요. 4살 때 네네. 한자를 따라쓰기 하다가 이게 학습 습관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4살 때 2003년이니까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대장금이라고 그 대장금이 그 에필로그라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에 한자가 나와요. 그 글자를 보고 제가 글자가 너무 예쁘다고 네, 어머니께 그거 좀 써달라고 알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자에 호기심을 처음으로 보였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부수 214자를 프린트를 해주셨나 책을 사주셨나 해서 그걸 제가 따라 쓰면서 즐거워했다고 4급을 따고 그리고 3급을 따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레고블록 사주신다고 하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레고도 레고인데 2급, 1급부터는 아 진짜 이 자격증을 내가 따고 싶다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겨서 1급까지 그렇게 첫 시작은 그 레고를 얻기 위해서였지만 2급, 네. 1급으로 갈수록은 성취감을 느끼기 네. 위해서였네요. 맞습니다. 1급 따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1급을 초등학교 2학년 때 땄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얼마나 공부를 했던 건가요? 그때 공부했던 한자가 그게 어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명 학생한테? 거의 한 대부분을 까먹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또 몇 가지 한자는 기억이 나서 처음 보는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한자. 그런 거 보면 아 이거는 어떤 한자를 써서 이런 뜻이지 않을까 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유추할 그런 수 게 있죠. 그런 능력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중간중간 책도 사주시고 이렇게 칭찬 스티커로 인해서 학습 효율도 높여주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혹시 돌이켜 봤을 때 어머님이 좀 학습에 도움을 주신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머니께서 그 책도 사주시고 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미리 맛보기로 들어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하고 추천을 해주신 것도 있었고요. 아 정말 어머님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건 마인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신 게 어머니께서는 그 추어탕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게 직업인데 이제 그럼 제 직업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학생이라고 했겠죠? 아니죠. 아니었어요? 학생이 직업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내가 직업이 있냐고 그렇게 그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 직업은 학생이니까 무언가를 얻으려면 공부를 통해서 그 엄마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난감 같은 것도 그 스티커 모아서 공부로 보여줘서 사게 하는. 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다. 저는 어머니께서 당연하게 뭘 사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해야 주시고 아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중학교 때는 일단은 그 조퇴에서 빠지는 부분은 뭐 인터넷 강의를 그때도 들었기 때문에 인강을 그런 인강을 걸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군요. 보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개인 시간이 있었을 때는 학교 수업을 인강으로 보충한 거 말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습을 어떻게 혼자서 계획 세우고 노력을 했는지요? 그때는 선행학습을 좀 했었거든요. 아 선행을요? 네. 고등학교 거를? 처음에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좀 중3 거 보다가 아 중1 때 중3 거를 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것도 이제 중3 거 보고 나서 고등학교 것도 조금씩 인강 들으면서 보고 고등학교 거
선행하고 나서는 그 지식인의 좀 답변도 달고. 그러니까 지식인 활동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심심해서 했던 건가요? 그냥 심심하고 내공 모으고 내공. 등급 올리고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어, 그때 대학교 네. 내용 수학까지 좀 네이버로 찾아보면서 스스로 중학교 때요. 네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인강으로 선행을 했던 거죠. 대학교 거는 네이버 블로그 글 같은 거 봤고 고등학교 거까지는 다 인강으로 커버했었어요. 진짜 한마디로 자기주도 학습을 했던 네, 거네요. 그땐 혼자서. 진짜 수학이 재밌어서 했을 때. 혼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네. 지명 학생이 혼자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좀 뭐였을까요? 내 공부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손해는 결국 온전히 자기가 다 받는 거잖아요. 사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공부를 안 할 이유라거나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닌데도 많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꾀병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공부는 온전히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방해가 되는 거는 최대한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하고 공부를 뭐 안 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은 최대한 제거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게임? 뭐 이런 대표적으로 네. 제가 알기로는 지명 학생도 게임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좀 차단을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나요? 뭐 일단은 치워놔야 되고 저도 힘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면 전 인강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음에도 그 인강을 트는 매체 자체가 컴퓨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별의별 게 다 되다 보니까 저도 인강을 백그라운드에 틀어놓고 다른 창 켜서 막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어머니께서 가게를 자주 안 나가시고 집에서 제가 거실에서 강의 듣는 걸 옆에서 감시를 했다고 해야 되나? 아, 정말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화면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서 뭔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주의를 예단짓 주시고 하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그 자기 통제가 힘들고 그런 거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가능한 외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요인들을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배치해 놓고 예를 네. 들어 누가 옆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 치워버린다거나 어. 그런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통제를 하는. 지명고 이제 후배가 될 텐데 이제 네네. 많은 지금 중고생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원격 수업이나 인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무너지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는데 자기 통제가 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좀 해준다면요. 최대한 외부적인 요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잘 안 된다면 그 자신만의 좀 강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방법을 만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먼저 그 선생님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화면 속에 선생님이 현강에 네.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그 화면 속의 가상 인물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진짜 계시고 그러면 지금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거는 인강은 여럿이 같이 보는 게 아니니까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까지 안 들어버리면 저분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하는 그런 감정이입을 해보는 것도 있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계속 활용을 했던 거죠, 인강을. 입원했을 때는 사실 재미용으로 들어서 재미용으로요? 그때는 왜냐면 공부라기보다 진짜 즐거움 추구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곁들여서 농담해 주시는 네. 그런 부분이 좋았나 봐요. 네 맞아요. 그냥 학문적 호기심이었던 것도 있고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선행을 했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네.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의 공부가 수능의 한 80% 학습을 했던 것 같다. 네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다지고 입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필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다익선이죠. 그렇다고 너무 그 많이 한 거에 자만해서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수업 안 듣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많이 해두는 건 꼭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로 1등으로 입학을 했죠, 학교를. 네. 자사고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설명회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성덕고등학교가 자사고를 선택했으니까 일단은 다들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이 오잖아요.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어. 자율학습 분위기도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 거기서 또 혼자 열심히 안 하고 있으면 좀 소외감? 좀 그런 느낌이 들 수 네네네. 있으니까 네. 그런 다른 친구 다 점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것 네네. 같고 1등으로 입학한 다음에 다 성과가 계속 나왔었나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저는 내신은 내신은 못 나왔어요. 그냥 바로 그 첫 번째 시험부터 11등으로 떨어지고 네. 내신에서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한 번은 내신에서 막 55점 맞은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내신에서요? 네. 어떤 과목이요? 미적분 원.
미적분이요? 자사고는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경쟁의식도 많이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했을 때는 어떻게 또 마음을 좀 다잡았나요? 모의고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아, 모의고사 되어졌어요. 성적은 잘 나왔으니까 그건 내신은 잘 못 나와도 나왔으니까. 네. 아, 이게 내가 평가원에 어떻게든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학생인데 그런데 그 이의제기가 절대 먹히지 않게 완벽한 그 연결을 만드는 그렇게 될 때까지 지문을 보는 사전 게 차단하는 네, 이거를 그 내가 찾아놓은 근거들이랑 그 보기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해도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그 맞아 떨어지게. 정도까지 대기자 TV